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 36기 이혼, 재산분할, 상속,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신, 가사 및 이혼 전문 노블 법률사무소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는 없는지, 양육비 청구 소송 외에 다른 이행강제 방법이 있는지, 판결이 종국적으로 난 경우 그 집행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양육비 계산 방법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계속 중에 넓게는 조정신청도 포함하여 사전적으로, 즉 미리 임시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일정한 처분을 말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굳이 그 성격에 따라 나누자면 재산에 대한 것으로는 처분금지 가처분, 자녀 문제에 대한 것으로는 면접교섭 사전처분,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있고 생활에 대한 것은 부양료 및 양육비 사전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기타 부양료 사전처분이 가능하고 신체적 위난에 대비하기 위한 접근금지 사전처분도 있습니다. 법 조문으로는 가사소송법에 나와 있는데 가소법 62조 1항입니다.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또 1심뿐 아니라 2심인 항소심, 3심 대법원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이 현행 가사소송법은 사전처분의 집행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가소법 67조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당장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보다는 과태료 1천만 원이 더 크기 때문에 사전처분에 대한 이행은 실제로 꽤 강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도 특히 양육권자 지정이나 위자료 부분에서 일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국내에서의 양육비 실제 이행률은 36.1%에 불과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자인 상대방 입장에서도 위 사전처분 결정에 따른 양육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위 가소법 62조의 사항에 의하여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 결정에 관한 즉시항고를 제기해 양육비의 금액에 관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당연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양육하고 있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가소법 62조에도 나와 있지만 소의 제기, 심판 청구 혹은 이혼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송 전에는 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결정되느냐도 중요할 것인데 사실 모든 가정이 소득 등 경제 사정이나 자녀 수, 누가 경제 활동을 하느냐 여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나 비슷한 금액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며 보통 자녀의 나이가 많아드는 돈이 많은 경우,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 비양육자의 소득이 높은 경우 양육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사전처분으로 정해지는 양육비는 말 그대로 임시적인 것이라 실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 최종 결정되는 양육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최종 양육비의 60% 정도가 임시양육비 비용으로 책정됩니다. 아까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강제하는 방법에는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제도,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행명령은 가소법 64조 1항에 있는데 가정법원의 판결심판 조정 조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 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아까 말한 67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별도의 법으로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동법 21조의 5 제1항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 의무자의 성명, 주소, 직업 등등 정보를 3년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소법 68조에는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좀 더 강하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 소득자여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가소법 6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데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압류 및 추심 명령과 비슷한데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주는 회사에서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담보 제공 명령입니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수익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이거나 자영업자일 경우에 쓰는 방법입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63조 2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데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할 시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 제공 명령에도 위반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가소법 67조에서 직권으로 혹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시금 지급 명령도 있습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63조 23 제4항에서 규정하는데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소법 68조 1항 3호에 의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안 주는 경우에는 결국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후 승소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승소한 양육비 채권자는 위 조정조서나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을 근거로 일반 법리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강제 집행, 즉 경매 같은 것을 통해서도 양육비 충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24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산정 절차는 이렇습니다. 1번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자녀 나이와 부모 합산 소득의 교차점을 찾습니다. 2번 표준 양육비에 개별 사정에 의한 가산과 감산 요소를 적용합니다. 이는 보통 법원에 의해 직권으로 요소가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는 거주지역이 도시일 때 가산하고 농어촌일 때 감산하며 아이수가 1인이라면 가산 3인 이상이라면 감산하고 또 양육자 중에 고액의 치료비 혹은 교육비 지출 여부가 있다든지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등 경제적인 불리한 사유가 있다든지 하는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번 양육비의 분담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계산합니다. 4번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를 최종 결정하는데 위 2번 단계에서 계산된 양육비 총액에 3번 단계의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 비율을 곱하기 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이번에는 양육비의 사전 처분 신청, 이행명령 등 강제할 수 있는 방법, 그래도 안 되면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 등 알아보았는데 실무적으로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도 한꺼번에 같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결정된 다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위와 같이 강제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노블 정창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경력 18년 이상이며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신으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 가사 전문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031-552-2100 대표번호로 문자 수신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로 1:1 비밀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